이 세그먼트에서는 스토리지 DRS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는 데이터 저장소를 하나로 묶은 조합입니다. 보통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이유는 이 클러스터에 스토리지 DR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토리지 DRS를 활성화하면 데이터 저장소 구성 요소가 협력적으로 함께 작업하여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용량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 스토리지 DRS는 데이터 저장소가 용량 활용 측면에서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를 다른 데이터 저장소에 비해 훨씬 더 과도하게 활용하여 치우치게 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스토리지 DRS는 또한 I/O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 걸쳐 가상 시스템 파일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I/O가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스토리지 DRS는 가상 시스템을 생성할 때 스토리지 DRS가 가상 시스템 파일을 배치할 최초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DRS는 스토리지 v모션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기 다른 데이터 저장소 구성 요소의 스토리지 활용 수준과 데이터 저장소의 I/O 지연 시간을 토대로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가상 시스템의 균형을 맞춥니다. 또한 스토리지 DRS는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데이터 스토리지 배열이 다운될 경우 데이터 저장소에서 가상 시스템을 자동으로 철수시키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DRS처럼 스토리지 DRS도 구성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DRS 클러스터는 수동 모드 또는 완전 자동 모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DRS와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DRS 또한 스토리지 배열에서 가상 시스템 파일을 배치할 위치에 적용되는 선호도 및 비선호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서 스토리지 DRS가 활성화되었을 때 사용자가 가상 시스템을 생성, 복제 또는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사용자는 개별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하기보다 간단히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스토리지 DRS는 어떤 데이터 저장소가 VM 파일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인지 결정합니다. 스토리지 DRS는 데이터 저장소의 I/O 활용 및 I/O 지연 시간을 기반으로 이 결정을 내립니다. 스토리지 DRS가 마이그레이션을 추천할 때 이 추천의 근거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활용 임계값과 I/O 지연 시간 임계값입니다. 이 임계값을 초과하게 되면 스토리지 DRS가 마이그레이션을 추천합니다. 5분마다 활용 임계값을 점검합니다. 반면 I/O 지연 시간은 8시간마다 점검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 관한 몇 가지 일반 규칙이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와 런은 다수의 스토리지 배열에서 인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저장소와 런의 성능 특징은 비슷해야 합니다. 데이터 클러스터는 vSphere 5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전 제품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스토리지 DRS가 활성화된 데이터 저장소가 있을 때 VMFS와 NFS 데이터 저장소를 동일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 함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복제된 데이터 저장소와 복제되지 않은 데이터 저장소를 조합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스토리지 DRS가 활성화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 생성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를 데이터 저장소 및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자체를 생성하려면 데이터 센터 객체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후 새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클러스터의 이름을 정한 다음 이 클러스터에서 스토리지 DRS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에 따라 체크 표시한 채로 두어 스토리지 DRS가 활성화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 및 스토리지 DRS를 완전 자동 모드로 할 것인지 수동 모드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다시 기본 값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기본 값은 수동 모드입니다. 어떤 의사결정 과정으로 스토리지 DRS가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첫 번째 체크 상자는 I/O 지연 시간과 같은 I/O 측정 항목이 스토리지 DRS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두 개의 슬라이더로
스토리지 DRS 추천을 토대로 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계값으로 활용 수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계값으로는 추천을 시작하기 전 총 I/O 지연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급 섹션도 있습니다. 소스 및 대상 데이터 저장소 간에 존재해야 하는 불균형의 정도와 불균형 점검 빈도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RS와 매우 유사한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를 통해 희망하는 스토리지 DRS의 공격성 정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DRS 기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호스트 또는 본 데모에서는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저장소 A와 데이터 저장소 B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생성할 내용을 설명하는 요약 화면이 표시되었습니다. 마침을 클릭하면 데이터 저장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가 아니라 스토리지 DRS가 활성화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입니다. 스토리지 DRS에 대해 활성화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시스템을 생성할 때마다 스토리지 DRS가 가상 시스템 파일을 배치해야 할 곳을 추천합니다. 보기를 전환하여 이번에는 VM 및 템플릿 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상 시스템을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운영체제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상 시스템의 골격이나 쉘을 생성합니다. 그러므로 새 가상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일반 또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본 데모를 위해서는 일반으로 충분합니다. 가상 시스템을 생성하면 가상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이 가상 시스템을 실행할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 가상 시스템을 실행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파일을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합니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저장소도 몇 개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예를 들면 공유 데이터 저장소와 로컬 공일 데이터 저장소는 본 데모의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의 일부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제 가상 시스템을 이 데이터 저장소 중 하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라고 명명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를 생성하였으므로 이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 내에 데이터 저장소 중 하나의 어느 곳에든 그 데이터 저장소 중 하나에 VM 파일을 저장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VM 파일을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 배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상 시스템을 생성하고 있으므로 윈도우즈를 설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상 니크가 필요합니다. 너무 크지 않은 가상 디스크도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가상 시스템이 아니므로 좀 더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침을 클릭하면 새 가상 시스템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 가상 시스템을 점검하면 가상 시스템의 파일이 데이터 저장소 A 또는 데이터 저장소 B에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두 저장소가 본 데모의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한 다음 스토리지 섹션을 살펴보면 실제로 VM 파일이 상기 특정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상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거나 그러기 위해 가상 시스템을 복제, 클로닝하기로 결정하면 다시 한번 스토리지 DR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VM 파일을 배치할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다시 데이터 저장소를 변경한다거나 파일을 다른 데이터 저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하면 VM 파일이 이 다른 데이터 저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 가령 파일이 공유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으면 VM 파일을 사용자의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저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의 데이터 저장소 중 하나에 VM 파일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칩니다. 스토리지 DRS가 활성화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 생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를 구비했을 때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DRS가 활성화된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가 있으면 스토리지 DRS 기술이 데이터 저장소의 로드 밸런싱 기회를 모색하고 슬라이드에 표시된 바와 같은 추천을 모색합니다. 다시 다수의 추천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 전반에 걸친 활용 수준 또는 I/O 지연 시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토리지 DRS가 한 데이터 저장소에서 다른 데이터 저장소로 VM 파일을 이동할 기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DRS 탭에서 보는 이 인터페이스는 이전 세그먼트에서 DRS를 학습할 때 보았던 DRS 탭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강의 비디오를 완료했습니다. 13개의 vSphere 강의 비디오 시리즈 전체를 계속 시청하십시오. 이 강의 비디오 시리즈를 모두 시청했으면 다음 강사 주도형 과정을 이수하여 지식을 넓히십시오.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Sphere, Fast Track. 이러한 강사 주도형 과정을 찾으려면 vmware.com/education을 방문하여 Find a Class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검색하십시오.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Sphere, Fast Track. 또한 VMware 제품 구축에 도움이 되는 VMware 교육에 관한 일반 정보를 보려는 경우 강의별, VMware 제품별 또는 직무별로 강의 카탈로그를 찾아 권장되는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서 현재 제공되는 인기 있는 유료 및 무료 강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apeceducation@vmwar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VMware의 교육 컨설턴트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VMware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vmware.com/certification을 방문하십시오.